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자, 다우 지수는 34,400포인트까지 지지력 테스트 나왔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줄 거 다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양봉까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오늘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한 템포 이 속도 조절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우가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일부터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우가 예상대로 이렇게 살짝 쉰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34,400까지는 많이 남아 있고 여기 흔들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돌발 악재 나오지 않는 이상 딱히 이 구간을 흔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런데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이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고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이제는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악재가 나와도 딱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34,400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했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4,000 쪽으로 붙어갈 거고, 여기 바로 돌파하면 좋지만 여기서 한두 번 이렇게 저항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랑 이제 엔비디아랑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예,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엔비디아가 끌고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데 테슬라도 저 정도로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저항 받더라도 넘어가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다우가 이제 하락하면서 자금 시장의 압박 때문에 문제였지, 나스닥은 이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조금 쉬어도 됩니다. 여기 2550 흔들기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쉬는 거 좋았고요. 그리고 2550 아래쪽에서 절반 정도는 되돌리는 아래 꼬리 달면서 이런 모습은 나왔어요. 그래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모양 자체는 예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쉬어도 되고 하루 이틀 더 쉬어도 되지만 내일부터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동향 최근에 보여드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8월이 끝났죠. 8월 동안 이제 매도한 금액이 1조 약간 넘습니다. 근데 원래 1조 원이 넘으면 큰 금액인데 그동안 매수해놓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도 15조 원 이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15조 원 중반인데 대충 15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기존에도 매수했다가 주가 조정 만들어 놓고 나서 남은 금액 작년 연말에 6조 원이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14조 원 매수했다가 이제 SBB 사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로 남은 금액이 11조 원이었다. 그리고 15조 원 넘게 매수했다가 최근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15조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조에서 11조, 처음에 6조를 남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조에서 11조를 남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조에서 6, 5, 4 이렇게 1조 원씩 줄이면서 점점 이제 남기는 이 금액을 매수 금액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매수량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10,000원일 때는 10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이 삼성전자가 12,000원일 때는 한 8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매수하기가 겁나는 거죠. 그리고 15,000원이 가면은 이제 5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 가면은 그 다음에 한 30만 원 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10,000원일 때 많이 샀었는데 15,000원일 때는 10,000원일 때만큼 많이는 못 산다. 대신 중요한 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아예 바닥권부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2400 아래는. 이거는 무혈입성 구간에서 6조 원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도 5조, 4조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15조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세 상승장 외에는 이 정도 금액을 매매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최근에 고의적으로 조금 누르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심리 흔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망갈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되고 대신 이런 분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급등주들,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시미니 이런 쪽 뭐 따라 붙어가지고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수와 연동되는 거는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 안정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잘 되면은 대박주지만 잘못되면은 혹은 아직까지 검증이 좀 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급등 나왔다가 폭락 나와가지고 안 움직이는 잡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잡주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종목들이면 지금이 여러분들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번 강조해드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우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하고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강하고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스닥 어때요? 흔들기 나오고 나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있잖아요. 다우는 이제 14,000회 이제 건드려주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940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번에 돌파 안 돼도 괜찮고요. 뭐 돌파하면 뭐 나이스한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는 아직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9월이 되면은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뭐 조금 더 쉰다고 해도 여러분들 섭섭해할 필요 없다.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움직였는데 이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만 가지고 움직인 거냐?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아니에요. 이전 상장 이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오늘 시장을 강타한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을 무인화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에서. 자, 그래서 AI랑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하나도 협동시장 로봇 협동 로봇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는다. 포스코 DX가 이거 2차 전지주 아니냐, 2차 전지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포스코 DX는 제가 과거에 이거 한 6, 7천 원대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교육해 드릴 때 원래는 2차 전지주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 쪽 많이 말씀드렸고 전기차 충전 쪽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수년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 보스코 그룹주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충전 서비스 전기차 충전 쪽하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여기가 미래의 산업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부각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 이거 움직이기 시작하면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2차 전지 쪽까지 붙으면서 더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포 DX가 이제 멋지게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5만 원 구간 저항연도 5만 원 돌파했으니까 다음 5만 5천 원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6만 원이 저항인데 중간 저항이 57,500원이다. 오늘 살짝 건드렸죠. 그리고 윗골이 달았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보시면 돼요. 55,000원 이탈하면 한번 차익 실현한 다음에 5만원 흔들기나 45,000원까지 가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쉴 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55,000원 이탈하면은 차익 실현 좀 하고 이제 줄였다가 쉴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뭐 딱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었는데 뭐 이 흑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 응급제의 핵심 소재죠.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국산화 진행한다라고 산자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지금 뭐 상보라던가 뭐 크리스탈신 소재, 뭐 LMS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보는 2,000원 구간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갭상승 나온 다음에 쪼로롱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는데 2,000원 넘어가야 강해진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크리스탈신 소재는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하염없이 내려와 있죠. 2,500원 구간은 매수해 봄직하다라고 교육해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3,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작은 종목들이니까 비중은 굉장히 작게 들고 가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자,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슈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삼성전자부터 이제 뭐 로봇 AI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67,000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런 이슈를 몰고 와도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정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67,500원 아래에서 움직이는 삼성전자는 위로 갈 때 67,500원을 돌파를 해야 되죠. 저항을 이겨내야 되죠.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저항을 넘어와 있는 상태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끝났죠. 그래서 편안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도 좋고 엔비디아발 HBM 이슈도 당연히 하이닉스가 수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HBM 쪽으로 볼 때 한미반도체 꾸준히 보시라고 교육해드렸고 6만원 쪽에 딱 붙여놨네요. 이번에 내일 뭐 갭상승 나오면서 돌파하면 아주 좋은 거고 뭐 살짝 쉰다라고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결국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5,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늘 소폭 뭐 반등 정도는 나왔죠. 3만원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뭐 고점 구간 넘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만원 구간부터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원 구간부터 돌파하면서 이제 3.5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을 낮추는 과정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3만원 가기 전에 매수세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요거 고점 낮추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비중 축소했다가 수렴 과정 거치고 끝나고 나서 보거나 아니면 25,000원 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매도한 다음에 3만원 넘어가고 나서 보면 되겠죠. 자, 이스페타 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 종목 다 해드리기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35,000원 돌파해서 35,000원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 4만원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그래서 뭐 35,000원 이 종목은 35,000원 넘어간 다음에 안착된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아래로 내려올 때 31,000원 이하 정도나 이럴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유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라고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10만원대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 중심선이 지금 이제 11만 2,500원 구간인데 요 구간 흔들기 구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흔들고 나서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려오거나 12만 5천원 회복될 때 사도 괜찮습니다라고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15만원까지 상한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추후에 이제 자회사 쪽으로 편입될 수도 있는 그런 후보군이라서 항상 뭐 대장주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M&A 이슈가 계속 달려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3만원 들기 말씀드렸고 35,000원 회복되고 나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4만원 돌파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내일 만약에 더 치고 달리지 못하고 윗꼬리를 단다. 그럼 이렇게 살포시 쉬는 구간 4만원 구간 내려온다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만약에 45,000원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45,000원 넘어갈 때 이제 뭐 안착만 되면은 따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SBB테크도 이제
같이 이제 항상 회자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4만 원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4만 5천 원 구간은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대신 5만 원 구간 붙어가면은 기다렸다가 5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면 RS 오토메이션 항상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12,000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000원 구간쯤이라서 요 경계감이 살짝 있었는데 오늘 이슈가 붙으면서 아예 멋지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요거 그 16,500원 구간 유지해주면 그냥 보유하시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살포시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후발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SPG가 있죠. 그래서 감속기 부품,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이런 뭐 휴머노이드 얘기하면은 관절 부분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관절을 제어할 때 감속기가 핵심인데 이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28,000원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기존에도 이탈할 때마다 바로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 이번에도 지지력 테스트 나온 모습이었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이 하반기에는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33,000원 돌파했으면 여기 유지되면은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봇 하면은 LG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 조금 잠잠하죠. LG그룹도 조만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32,000원. 이 로봇 하면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LG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CES에서 클로이 업데이트 버전 계속 출시하면서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뽐내고 있죠.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건 협동 로봇이건 얘기 나올 때마다 로보스타 이쪽 이제 관심 갖고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보스타랑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 주주가 LG전자인 로보스타. 이제 32,000원 회복되는 거 아주 좋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총리께서 이제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보느냐라고 할 때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볼 정도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기업이죠. LG에서 역시나 투자한 기업이고 이제 최근에 25,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회복되는 모습 좋습니다. 32,000원까지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뭐 아진엑스텍이나 뭐 삼익THK 뭐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통적인 종목들까지 한번 싹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전통적인 종목에 뭐 삼진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로 종종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은 6,500원 회복될 때 혹은 이제 6,0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5,500원 사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보시면 되고요. 자, AI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좀 쉬어서 실망하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쉴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7,000원 돌파 시도했습니다. 뭐 돌파에 완성되지는 못하고 이제 미완으로 남긴 했는데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움직임은 남겨놨죠.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 연결하고 저점 같은 경우 연결하면은 저점을 여기서 연결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고점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지금 고점 터치하고 나서 7,000원 돌파한 다음에 봐도 되고 아니면 6,500원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이렇게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대장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은 쉬었는데 어제 먼저 올라왔으니까 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을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16,000원대로 16,000원 전후 구간, 흔들기 구간 내려온 다음에 봐야겠죠. 그리고 호난 테크놀로지도 항상 이제 안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엄청난 강세는 아니어도 뭐 최근에 이제 뭐 매수에 묵직한 구간까지 내려왔다 말씀드렸는데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9만 원을 넘어가면 또 한번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원티드랩 같은 경우가 AI 맞춤형 이제 취업 서비스죠. 그래서 과거에 좀 이슈를 받다가 이 종목이 이제 CO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내려온 편인데 최근에 바닥을 완벽하게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원대는 이미 회복을 했고요. 이 종목이 12,000원까지만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멋진 움직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붙을 때 집중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TPC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애플워치 시리즈 9 생산 공정에 이 3D 프린터 공정을 활용해서 수개월째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TPC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뭐 스맥이나 아니면 뭐 코렌텍, 모아텍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애플이 3D 프린팅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요청을 할 가능성은 높냐라고 보면 그거는 물음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수혜주로 보기엔 그렇고요. 애플에서 성공하면은 우리나라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일부 보유한 기업들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인 거다. 그래서 요거는 당장은 테마성 정도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사실 아니죠. 매년 갱신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기별 갱신, 매년 갱신하고 있는 이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7조 원 저출산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대되면서 뭐 꿈비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8,000원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 종목이 이제 10,000원까지는 회복을 했고 12,000원 회복되면은 12,000원 회복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16,000원 구간에 뭐 저항이 있긴 하지만 12,000원만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뭐 SMG 엔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슈를 받았는데 25,000원 회복되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저항권에 붙어왔으니까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이렇게 갭으로 돌파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 폭발하기 전까지는 뭐 밀릴 때 사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3,300원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항 구간에 붙여놓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6,000원 이미 돌파해 있는 구간이죠. 나 7,500원 건드린 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구간 정도 되어 있는 이 6,750원 구간을 지금 살짝 건드려주고 있는데 이 구간 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6,000원 초반으로 내려올 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출판사나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이슈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바닥권 탈출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거래대금이 아예 폭발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유엔젤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천천히 보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SMR 수주 기대감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속적인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거래대금도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내일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 이렇게 살짝 눌릴 수 있는데 요 18,000원 전후 구간부터 해가지고는 굉장히 감사한 구간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G2 파워라던가 이런 종목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윗골 이렇게 달고 쓱 밀렸을 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정 받으면은 만원, 1,500원 아래에서 만원 사이 이렇게 와주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법하다는 거예요. 그럼 G2파워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유리한 구간이겠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반짝 상승한 다음에 다음날 음봉으로 갭상승 나왔죠. 음봉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5,000원 아래쪽을 줄 때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진이나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원전 관련주 다 소개드리면 너무 많죠. 우진, 뭐 BHI,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사업 등등 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이제 쉬는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쉬는 구간에서 살살살살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성우하이텍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진산업이나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 아예 바닥권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아직 이슈를 못 받고 있는데요. 요 종목들 뭐 현기차가 피크아웃이냐 어쩌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좀 견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IRA법에 가장 뭐 직격탄을 맞은 게 뭐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리스크를 이제 살짝 받은 건데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지아 공장 따라서 짓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조지아 공장 이제 건설돼서 이제 뭐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출이 지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 그 유럽 쪽으로 판매되는 양은 여전히 좋고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이제 일단락되고 하면은 뭐 금방 또 이제 현기차는 올라오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 부품주들은 이제 집중만 받으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거래대금만 붙으면은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